명화를 보다 작품을 읽다. 안녕하세요. 상명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명화를 보다 작품을 읽다 파트 2, 명화를 남긴 한국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작가가 남긴 명화의 특징과 가치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명화를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적을 수 있다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명화를 보고 이게 누구 작가구나, 이런 특징이 있었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감상하고서 자신의 느껴지는 것을 활동지에 적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오늘의 수업 목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6명의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김홍도, 신윤복,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백남준. 이름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김홍도의 이름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이 작가는 조선시대 화가로 서민들의 생활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김홍도가 직접 그린 자화상이에요. 김홍도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서 20살 무렵에 이미 당대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했냐면 37살에 임금님의 초상을 그렸대요. 당시에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짐작이 가죠. 자, 이제 천재화가 김홍도가 그린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의 그런 배움터인 서당을 그린 그림이에요. 당시에는 서당에서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는데 그림을 한번 우리 자세히 보면 한 학생이 울고 있어요. 아마 수업에 집중을 안 했거나 친구랑 떠들다가 훈장님이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해서 혼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왼쪽 맨 뒤에 있는 학생을 한번 보세요. 입을 가린 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울고 있는 친구에게 훈장님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는 것 같네요. 또 그 앞에 왼쪽 줄에 앉은 학생이 보여요? 책을 쓱 밀어주면서 이거 보고 한번 말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거는 훈장님 표정이에요. 뭔가 무섭게 혼내고 있는 표정이 아니죠. 공부를 안 해서 혼나는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또 오른쪽에 가장 뒤에 앉은 학생 갓을 쓰고 있네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나 봐요. 갓은 결혼한 사람만 그때 쓸 수 있었거든요. 이 그림은 앞에서 본 자화상과 다르게 배경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배경을 여백으로 남겨두었어요. 그쵸? 자, 이제 우리 다음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김홍도 하면 방금 감상한 서당과 이 씨름이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단원 풍속도첩에 있는데요. 그럼 단원 풍속도첩이 뭘까요? 네, 바로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25점의 풍속화를 담은 그림책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몇 명의 인물이 있는지 우리 한번 세어볼까요? 맨 위에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자, 정답은 몇 명일까요? 네, 바로 22명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22명의 인물이 모두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포즈도 다르고 다 개성있게 표현을 해놨죠. 이 작품도 자세히 보면 배경을 그리지 않았어요.
김홍도는 배경을 생략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원형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게 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씨름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 들죠. 또 구경꾼들도 모두 씨름 경기를 보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씨름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혹시 찾았어요? 네, 바로 엿장수입니다. 엿장수가 시선을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너무 가운데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눌러서 씨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봅시다. 자, 이제 조선시대 양반들의 연애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신윤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무엇보다도 남녀의 애정 행각을 다루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폐쇄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림에도 여성이 원래 잘 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씨름이랑 서당이랑 이런 그림에서도 모두 다 남자를 그렸잖아요. 근데 신윤복은 여성들을 작품에 등장시켰습니다. 이런 작품을 그렸던 신윤복은 당시에 획기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신윤복 하면은 미인도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옥색 치마를 입은 달걀형의 갸름한 얼굴, 작고 섬세한 이목구비로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미인상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차갑고 도도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매력인 그런 느낌이 들죠. 지금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신윤복은 살아생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무명으로 지낸 이름 없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현재 신윤복의 최고작은 미인도와 해원전신첩으로 평가되는데요. 신윤복은 감각적인 색채를 오묘하게 배치해서 그런 여인의 청순미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화정인, 지금 보이시는 이 작품도 다른 그런 작품에 비해 약간 청색 계열의 느낌입니다. 또 작품의 가운데 보면 한자가 보이죠? 이는 깊은 밤에 두 사람만이 아는 두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은 18세기 후기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날짜를 원래 몰랐어요. 어느쯤에 이게 제작이 되었는지. 근데 천문학자가 이 작품의 정확한 날짜를 분석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방법은 바로 달의 모양을 보고 추론하였다고 합니다. 신윤복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100년간의 달의 모습을 분석해서 이 그림에 나타난 날짜는 바로 1793년 8월 21일입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같은 주막, 다른 느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김홍도와 신윤복의 두 작품을 분석해 봅시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김홍도의 작품을 볼까요? 초가 지붕 아래에서 술 항아리에 있는 그런 막걸리를 국자로 뜨고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는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런 주막 풍경이 느껴지죠. 이에 반해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술을 늘어놓고 술잔을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을 가진 신윤복의 주사겁에라는 작품인데요. 이는 뭔가 격식을 차린 그런 술집처럼 보여요.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색채인데요. 주모의 파란 치마와 또 사내의 그런 붉은 관복이 강렬하게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또 그 앞에는 분홍색의 진달래도 이렇게 있어서 뭔가 조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은 30살 정도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한 세대 먼저 김홍도가 태어난 사람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사회 기강이 건전해서 양반층이 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작품을 그린 신윤복이 살던 시대는 조선이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양반들 자신들의 놀고 먹는 일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의 차이를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자면 김홍도는 서민의 일상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반면에 신윤복은 양반과 기녀의 풍류나 남녀 간의 애정을 그렸습니다. 또 왼쪽의 김홍도는 원형이나 X자 구도를 한 것에 비해서 신윤복은 수평 수직 구도를 사용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김홍도는 배경을 간결하게 생략해서 표현한 것에 비해서 신윤복은 배경을 자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조선시대 3대 화가를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오늘 활동지에도 나오므로 꼭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먼저 여기 링크 보이죠? 링크 1분짜리 영상을 먼저 봅시다. 자, 조선시대 3대 화가는 바로 우리가 배운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한 명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긍제, 김득신입니다. 이 세 명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울 6명의 작가 중 세 번째 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이중섭입니다. 이중섭은 한국이 낳은 천재 화가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해를 보면은 191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생을 마감하였는데 40살이라는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 편입니다. 그는 짧고도 비극적인 생애를 살았는데요. 생활고로 인해서 일본인 아내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번 가고 나서 그는 가족과 다시 재회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아내랑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다시 볼 수 있을 줄 알고 보냈는데 다시 보지를 못했다면 그 그리움이 진짜 엄청 나겠죠. 그림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지만 지독하게 가난해서 쓸쓸한 인생을 살다간 그는 이 소라는 모티프를 통해서 고통을 분출했습니다. 이중섭은 소의 표현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을 폭발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소를 보면은 굉장히 표정이나 자세가 역동적으로 그런 역동적인 선으로 강렬하게 표현된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흰 소라는 1954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이중섭의 대표작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중섭이 워낙 유명한 화가이고 또 그가 그린 그림의 값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작품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마치 이중섭이 그린 것처럼 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위작 논란에도 자주 휘말렸습니다. 네, 링크를 통해서 우리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볼까요?